첫 번째 질문입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관련한 우발 채무의 구성 및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본 질에 대한 내용은 발표에 언급이 되어 있지만 관련된 사전 질의가 상당히 많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관련 우발부채는 앞서 세미나에서 설명드렸으나 워낙 많은 분들께서 사전 질문을 주셔서 관련 사항을 랩업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신탁사가 부담하는 우발부채는 첫째, 책임준공 기한을 경과한 사업장과 관련하여 대주단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과 둘째, 책임준공 기한이 임박하였으나 예정 대비 실제 공정률 갭이 크게 차이나는 사업장의 공정률 만회를 위해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를 일부 고유 계정인 신탁계정대로 조달한 경우 관련 신탁계정대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책임준공 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권의 PF 대출원금은 1.9조 원으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업권 전체 PF 대출원금의 8%, 부동산 신탁업권의 자기자본 35%이며 책임준공 기한이 6개월 이내에 도래하면서 예정 대비 실제 공정률 갭이 10%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면 관련 PF 대출원금은 2.7조 원, 자기자본의 50%입니다. 향후 법원이 부동산 신탁사가 대주단의 실제 손해액이 아닌 계약서에 명기된 손해액인 PF 대출 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동산 신탁사의 재무 건전성 및 신용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신탁계정대와 관련하여 2023년 말 나이스 커버리지 기준 자기자본 대비 신탁계정대 총액 비율은 13.6%로 2022년 말 1.4%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시공사가 대부분 재무 건전성이 열이한 중소건설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비 증가 및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중 사업장의 공정률 지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 사업비에 대한 고유 계정 투입 관련 부담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관련 현황 및 향후 신탁 개정대 규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의 액시 분양률 대비 실제 분양률 갭이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커버리지 부동산 신탁 7개사 기준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 75%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 관련 신탁 개정대 규모가 2024년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3년 말 부동산 신탁사 신탁 개정대는 4.9조 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익스포저를 시현하였습니다. 전 고점인 2019년 말 3.6조 원 대비 1.3조 원이 더 확대되었으며 전년도인 2022년 말 2.6조 원 대비 2.3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자기 자본 대비 신탁 개정대 총액 비율은 88%로 전고점인 2018년 말 120%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는 부동산 신탁사 자기자본이 이익 누적 및 유익 의상 증자를 통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신탁사의 손실 완충력이 과거 대비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경기 둔화 지속으로 인해 신탁 개정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나이스 신용평가는 향후 관련 익스포저 및 손실 완충력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으로 인해 물가 관련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4년 경기도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물량 및 준공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증가하는 등 국내 부동산 경기도 여전히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향후 부동산 신탁사,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관련 익스포저가 둔화된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각 부동산 신탁사의 개별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장 분양률, 신탁 개정대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신탁사 신용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전 질문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사의 신탁 개정대 원금과 이자가 신탁법 제46조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거하여 관련 개발 사업장 청산 시 우선 상환되는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신탁사 토지신탁 사업에서 사업자금은 일반적으로 첫째,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제세 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둘째, 부동산 신탁사 신탁 사무처리 비용, 신탁 보수, 소송 비용, 셋째,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 넷째,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다섯째,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주단의 PF 대출이자, 지연손해금, 금융수수료, 여섯째, 시공사의 준공필수 사업비, 일곱째,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주단의 PF 대출 원금, 여덟째, 부동산 신탁사 신탁 개정대 원리금, 아홉째, 시공사 자녀 공사비, 열째, 시행이익 순서로 배분됩니다. 차입형 토지 신탁의 경우 부동산 신탁의 신탁 개정대가 PF 대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신탁 개정대의 상환 순위는 시공사의 필수 사업비 다음입니다. 차입형 토지 신탁 및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토지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개정대의 상환 순위가 PF 대출 원리금과 동일 순위이거나 계약에서 정하는 대로 상환 순위를 점하게 됩니다. 다만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의 경우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에 해당하는 신탁 개정대는 일반적으로 기존 PF 대출 원리금 대비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신탁 개정대 원리금은 신탁법 제46조 비용상환 청구권에 의거하여 우선 상환되는 신탁 사무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 계약의 성격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상환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채팅창으로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중 많은 부동산 신탁사의 실적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과 관련된 부동산 PF 대출 잔액에 대한 손해배상 이슈는 불확실성이 커 논외로 하더라도 개별 회사별로 실적 저하가 일시적인지 당분간 구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수익성 저하, 신탁 개정대의 증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이라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이라고 해도 재무 안정성의 저하 수준이 상당히 크다면 이 경우에도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평가 과정에서 수익성 저하가 일시적인지 또는 구조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 부동산 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세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양 실적이 좋지 않은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장이 많은 경우, 그리고 예정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의 괴리가 큰 책임 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장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여리한 중소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경우에는 당분간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일시적인 수익성 저하로 판단되지만 당사의 부동산 신탁업 평가 반복론상 제시된 주 평가 지표의 저하 수준이 상당히 큰 경우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용도의 하향 압력을 계열 또는 주주사로부터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진행하여 상쇄한다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은 상당폭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도 하향 압력의 수준과 자구 노력을 통한 신용도의 보완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 신탁사의 신용등급 검토도 이 같은 관점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별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신용평가 의견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